요즘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요즘 직장인 사춘기라고 해야 될 건데요. 사춘기처럼 어떤 회사에 대한 불만과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사춘기에 접어들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회사 일을 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회사에 어떤 정도 없고, 회사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바라는 건 있죠, 솔직히. 월급 많이 줬으면 하는 거, 그리고 성과도 많이 줬으면 하는 거. 그리고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하면 주도적으로 하면서 내가 어떤 성취감을 느껴갈 수 있었던 반면, 지금은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알 거 다 알고, 이제 뭐 어떤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루 일 처리할 거를 뭐 1시간이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떨어지고, 뭐 저한테 주어지는 어떤 책임감과 그런 것도 없고, 제가 이제 열심히 해서 뭘 만들어놨다고 해도 윗사람들이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행태들, 그러면 이제 내가 진짜 시간 들여서 열심히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요즘에 이제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정도 없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일 처리를 해가다 보니까 정말 생산성도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지고, 어떤 퀄리티가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아웃풋을 내는 거죠. 근데 그 아웃풋이라는 게, 미달되는 아웃풋이라는 게 내 욕심에 대한 아웃풋이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잘했다,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어떤 만족도, 이게 일이라는 게 끝이 없거든요. 만들면 만들수록 할 수 있는 게 다 일이고, 뭐 문서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들이 끝이 없습니다. 내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만족을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만족을 못하면 끝이 없는 건데, 이제는 만족을 하기보다는 그냥 일을 빨리 끝내서 내 시간을 갖자라는 어떤 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달에 10개, 그러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한 10건 정도를 쳐내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은 10건 정도를 쳐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10건 정도를 쳐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쳐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시키는 일 딱 6개만 하고 마는 거죠. 딱 4개 더 할 수 있는 능력은 더 이상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시키면 이제 예전에는 예스맨이었다면 요즘엔 노노맨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질문이 많죠. 질문.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전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시키면 그냥 하고 그랬는데, 지금 왜 해야 됩니까? 그게 어떤 거와 연결이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해가면서 이제 그 일을 껄끄럽게 하는 거죠. 이게 상대방과 나의 어떤 그 일을, 상대방이 윗분이 일을 주는 데 있어서 껄끄럽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일을 시켜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직장인 사춘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사춘기라고 나는 용어가 있는지, 심리학 용어라든가 뭐 상담학 이런 거 있는지 봤더니 진짜 있어요. 책도 있고. 그래서 완전 깜짝 놀랐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제가 직장인 사춘기에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주 심각한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고 또 찾아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직장인 사춘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연구를 했죠.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랬더니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다 걸려, 다. 뭐 우리 회사 다니는 선배들부터 해서 뭐 다른 사람들 다 걸려요. 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3년 차거든요. 13년 차인데 13년 차 이제 13년 차 이상인 거죠. 제 선배들 위쪽이니까 제 아래쪽은 지금 어차피 바쁘니까 일이 하도 넘쳐나니까,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짜증내는, 저는 일을 하기 싫어서 짜증내는 그런 스타일이고, 제 후배들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짜증내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이제 봤더니 다 걸려. 와,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까지 될까요? 제가 지금 조사해 본 결과로는 100명 중에 70%는 진짜 다 무기력증과 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일에 대한 만족도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생산성도 엄청 떨어지고요. 네. 와, 근데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뭐 한 회사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저는 자동차 업계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자동차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느끼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생산성의 문제점, 월급은 많이 주지만 월급만큼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시각, 임원급들 중에서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회사원이지만, 직장인이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도 받고, 경영학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 교회 다닐 때 성경적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책도 보면서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야 좋은 경영이 되고 좋은 효율을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최악입니다. 최악 진짜. 근데 자동차 회사들이 다 그래요. 지금 GM이 쓰러지는 거 보십시오. GM 쓰러지는 거 보시고, 지금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중국의 공장도 문을 닫았고요. 지금 판매량이 급속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직장인들의 어떤 그 사회복지라든가, 또 그리고 뭐 임금 같은 걸 해결하는 데 있어 임금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일반 중소기업에서 받는 비용 하고 비교했을 때 2배 차이가 납니다. 2배 차이. 지금 2배 차이가 나요. 그랬다는 건 뭐냐면, 이 자동차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 들어가서 직장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만큼 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을 안 주더라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나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억지로 나가라고 떠밀 수는 없어요. 그냥 분위기는 만들겠죠. 나가라는 분위기는.
하지만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취업할 때도 많고 대기업 그만두면 갈 때 많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대기업 그만둬도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임금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조사를 해봤고 이렇게 조사해보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해봤는데 와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직업군 같은 경우는 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업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제가 조사한 업체들하고 봤을 때는 그 임금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 들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정년퇴직할 때까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딴 데 가면은 이 월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일을 안 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지금까지 버텼기 때문에 이제 대우를 해주기보다는 어쨌든 정년퇴직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저같이 40대, 50대 때 이제 회사를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저 살 빠졌죠? 네, 이렇게 살 빠졌어요. 밤에 항상 찍어야 되겠어요. 잠깐 그런 영상 보고 가시게요. 브레이스타.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뭐 진급을 시켜주냐? 진급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아래층에는 많고 위에는 꼭지점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 적습니다. 진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또 항아리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제 임원들하고 이제 중년 관리층하고 이제 직장 사원급들 이렇게 나눴을 때 사원급들의 수보다 중년 관리직 쪽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항아리 구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진급도 못하고 그냥 몇십 년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이제 계속 똑같은 일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 어떤 그 프로세스에 이게 일을 하려면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에 발전이 없는 거죠. 왜냐면 예전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니까. 만약에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고 어떤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간 관리층 사람들은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능력을 보여줘봤자 진급도 못 하거든요. 근데 뭐하러 힘을 뺍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월급은 많이 주지만 그거에 대한 맞는 연구를 하지도 않고 일을 하지도 않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양을 못 채우는 거죠.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준 만큼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일을 해주지 않고 적당히 일을 해주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원급들에서 이제 그 생산성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원급들에서 생산성을 채우려면 엄청 힘든 거예요. 왜냐면 아는 것도 없지, 경험도 없지. 그러니 뭐 어떻게 쉽게 풀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선배들하고 얘기하면 일을 진행하면 트러블만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 진행이 더딘 거죠. 그럼 생산성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세일즈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떤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단계들의 시간이 있어요. 그 단계들의 시간이 깎여요. 왜 깎이냐면 위쪽에서 만약에 하루를 까먹었어요. 그럼 다음 단계에서 이틀을 까먹었어요. 다다음 단계에서 열흘을 까먹었어요. 예를 들면 그럼 벌써 하루, 이틀, 3일, 열흘 그럼 며칠? 15일이죠. 15일에다가 이제 다시 피드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중간 단계 다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15일이었으니까 30일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30일을 SOP라고 하는데 SOP라고 하는데 그 세일즈 판매하는 그 시점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 바꾸지 않아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단계 넘어가면서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일하는 시간이 15일이라고 쳤으면 30일이라고 쳤으면 그 30일에서 하루를 빼는 거 예를 들면 하루를 빼고 또 다음 단계에서 누구는 이틀을 빼고 누구는 4일을 빼고 누구는 5일을 빼고 누구는 15일을 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쳐내는 데 바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체크하지 못했던 것이 다시 피드백이 오는 경우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판매해야 되는 시간은 보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판매를 못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SOP라고 하는 세일즈 날짜를 뒤로 미룰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미루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 판매 시점이 늦어지면 생산 시점도 늦어지고 판매 시점도 늦어지기 때문에 이익이 회사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투자한 금액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투자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걸 딜레이 되면 될수록 이자와 여러 가지 것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회사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껴있는 작업자들이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껴있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사이에 껴있는 작업자들 중에 이제 그 노하우 있고 하신 분들이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떨어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 생기고 일은 계속 진행이 되지 않고 멈춰져 있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매년.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게 연차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고 어떤 회의와 일에 대한 보람과 이런 것들이 상실되면서
저도 그렇게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봤자 회사가 나한테 뭐 더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놀면서 월급 꼬박꼬박 받아가는데 나는 뭐 내가 놀면 어때서? 나도 놀면 어때서? 나도 이제 여자 다 찾고 내가 놀면 어때서? 내가 열심히 해봤자 맨날 욕만 먹고 뭐 한다고 욕먹고 뭐 새로운 거 한다고 욕먹고 뭐 취미생활 뭐 한다고 욕먹고 내가 뭐 하려고 하면 다 욕먹고 할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어떤 그 회사들입니다. 큰 회사들, 대기업들. 작은 회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은 회사들은 모르겠다. 네, 작은 회사들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춘기, 직장인 사춘기라는 직장인 사춘기 좋다. 직장인